30년도 넘게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 치료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초등학교 운동회 운동장 한가운데에서였습니다. 올해 저는 72 이정순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정순이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날도 새벽 4시 반쯤이었나요? 늘 그렇듯이 무릎 통증에 잠이 깼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불 속에서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왼쪽 무릎 아래에서 마치 유리 조각이 살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무릎, 내 나이보다도 고집이 세구나. 예전에는 눈만 뜨면 부엌으로 가서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마당 쓸고 텃밭 한번 훑어보고 몸이 먼저 나서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하루는 오늘은 무릎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움직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 하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침 식탁 옆 작은 서랍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병원 카드들이었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줄 세우면 카드집 하나쯤은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그 옆에는 이름도 어려운 약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식후 30분, 하루 2번. 공복 복용 금지. 글씨는 참 친절한데 효과는 그만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을 땐 좀 괜찮다가도 날이 굳으면 다시 쿡쿡 쑤시고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욱신거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못 걷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서랍을 닫을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뭐 하긴 무릎 쓰다듬지. 왜?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저는 곧장 긴장이 됐습니다. 토요일에 시간을 묻는 건 대부분 손주를 봐달라는 말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왜 또 애들 봐달라고? 나 무릎 아프다 그랬지?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니고 엄마가 꼭 와줬으면 해서 그래. 딸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태윤이 운동회야. 초등학교 첫 운동회. 잠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윤이, 우리 집 첫손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얼굴이 더 의젓해졌다고 교복 비슷한 체육복 입은 사진을 보내오곤 했던 그 아이. 딸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태윤이가 그러더라. 우리 반에는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대.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왜 안 와? 그 말을 듣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손주 운동회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나? 하지만 동시에 무릎에 통증이 먼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운동장? 거긴 의자도 제대로 없을 텐데. 햇빛 아래 사람들 틈에서 이 무릎으로 그걸 다 버틸 수 있을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힘들면 말해도 돼. 근데 엄마가 와주면 태윤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 앞에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이 할미가 간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저는 빈 부엌을 멍하니 바라보고 섰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내 무릎으로 할 수 있겠니? 아니, 그래도 손주 운동회야. 한 번은 믿어보자. 운동회 전날 밤, 저는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웃길 것 같고, 너무 꾀죄죄하면 손주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옷장을 뒤적이다가 옷더미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트랙을 달리는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입술은 꾹 다물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달리던 다리, 무릎이 제 몸에서 가장 튼튼하던 시절,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100m 달리기 1등, 1983년 회사 체육대회.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잘 달리던 사람이었지. 지금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보고 나니 그냥 구경만 가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트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약을 더 꼼꼼히 챙겨 먹었습니다. 진통제, 파스, 무릎 보호대까지 단단히 차고 조금 넉넉한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딸아이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돗자리, 간식 봉투, 카메라.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동장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알록달록 모자를 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태윤이. 에이그, 살 좀 빠졌네. 할머니 진짜 왔네! 엄마, 진짜지? 할머니 진짜야? 태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제 무릎까지 살며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정순아. 오늘 한번 잘 버텨보자. 아이들의 달리기, 공 던지기, 장애물 경기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앞쪽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아이 이름을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왼쪽 무릎이 욱신하고 항의했습니다. 이 애미야, 그만 좀 일어나라. 무릎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운동장 스피커에서 새로운 안내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학년 A반 가족 릴레이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를 원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운동장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가! 엄마 가! 아빠, 빨리!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옆에서 들려온 손자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누가 뛰어? 딸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 못 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엄마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태윤이가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안 돼요? 손자의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 이 말은 지난 몇 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정말 못해서 안 뛰었던 거였니? 아니면 그냥 겁이 나서 안 했던 거니?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결국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 할미가 우리 태윤이랑 한번 뛰어볼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오늘 밤에 기어다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 아이 눈빛 앞에서 또 못한다는 말만 하긴 싫다.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무릎은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저를 혼내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보호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들과 손만 잡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면 됩니다. 달리기라기보다는 함께 걷는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제 순서는 두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태윤이, 두 번째는 저, 세 번째는 제 딸.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할머니, 여기 서 있어야 돼요. 태윤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스타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하고 운동장에 환호성이 퍼졌습니다. 태윤이가 작은 다리로 힘껏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땀에 젖은 이마, 벌개진 얼굴, 거칠게 몰아쉬는 숨. 저는 무릎에 항의를 잠시 잊고 손을 앞으로 길게 내밀었습니다. 바통이 손자에게서 저에게 전달되는 순간 제 다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래전에 회사 운동장에서 100m를 달리던 그 감각이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순 없었습니다. 두세 걸음 내디디자 왼쪽 무릎에서 다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멈추라가 아니라 조심히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와, 할머니도 뛰신다. 멋지다. 숨은 차고 무릎은 아팠지만 저는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완전히 끝난 몸은 아니구나. 릴레이가 끝나고 제 숨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넘어졌다. 괜찮아.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팀 아이 하나가 트랙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바닥이 패인 곳에 걸려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저는 트랙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되잖아. 근데 저의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찌르냐?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지? 아이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나요. 주머니에서 딸이 챙겨준 작은 티슈와 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좀 볼까? 상처를 살살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무릎은 분명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신경은 통증이 아니라 아이의 눈에 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다 이길 수 있어.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이는 울음을 조금 삼키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태윤이가 헉헉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괜찮아요? 그 걱정 어린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운동회의 마지막 순서. 모든 2학년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순서였습니다. 태윤이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걸어요. 제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면 안 걸어도 돼. 오늘은 충분히 잘했어. 저는 잠시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가자.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무릎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서는 조금의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데 5걸음쯤 갔을 때 저는 묘한 걸 느꼈습니다. 통증만 있던 무릎에 다른 감각이 하나 더 들어오는 느낌. 손자의 따뜻한 손,
옆에서 발을 맞춰 걷는 딸아이의 숨소리, 주변 가족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 할머니, 힘들면 말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할머니가 힘들면 말할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몇백 미터를 걷는 것도 투덜거리며 걸었을 텐데 지금은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도 아, 이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걸을 수는 있구나, 내가. 운동장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서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픈데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릎 많이 아프지? 괜히 달리기까지 나섰다가.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태윤이가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제 무릎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로 움직인 날은 저녁부터 쿡쿡 찔러오던 통증이 금방 시작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그렇게 많이 아프지가 않아.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신기해? 아니야. 그냥 몸이 생각보다 괜찮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오늘 너무 무리해서 신경이 마비된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푹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릎부터 더듬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순간 통증이 먼저 올라왔을 텐데 이번에는 가벼운 뻐근함만 느껴졌습니다. 이건 관절이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오래 걸은 다음날 몸이 느끼는 정상적인 피로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익숙한 비명 대신 조금 어색한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이게 잠깐뿐일 수도 있다. 너 너무 설레지 마라.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기뻐해도 되지 않겠니? 며칠 뒤 정기 검진을 위해 늘 가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뭐 하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 별건 안 했고 손자 운동회에 갔어요. 걷기도 많이 걷고 릴레이도 조금 뛰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가요? 연골이 갑자기 다시 생긴 건 아니지만요.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 상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움직이면 아프다면서요. 무리하면 그렇죠. 근데 겁나서 아예 안 움직이시는 것도 몸에는 독입니다. 적당히 의미 있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오히려 몸을 살려줍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의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손, 넘어진 아이 함께 걸었던 한 바퀴. 그건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몸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무릎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를 위해 함께 걷기 위해 움직였구나. 그날 이후로 제 무릎은 예전처럼 심하게 붓거나 칼로 긋는 듯한 통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좀 쑤시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면 뻐근하게 항의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무릎이 아프다고 내 삶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운동회가 끝난 뒤 손자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진짜 멋있었어요. 뭐가 멋있어, 이 할미가. 할머니가 뛰는 거 처음 봤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 제일 용감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다고 느끼던 부분이 손자 눈에는 가장 용감한 모습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저녁마다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그리고 어느새 공원 한 바퀴, 두 바퀴. 지나가던 이웃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 언니, 무릎 안 아파? 요즘 자주 도는 것 같던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파. 근데 아픈 채로 걷는 법을 이제 좀 알 것 같아.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보다 더 먼저 아프던 건 사실 내 마음이었다는 것도. 가끔 밤이 되면 저는 노트를 펴고 조용히 몇 줄씩 적습니다. 태윤아. 할미 무릎이 조금 나아진 건 약 때문만은 아니란다. 너와 함께 걸었던 운동장 한 바퀴가 이 할미의 마음까지 일으켜 세웠단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씁니다. 정순아. 내가 그날 운동장에서 손자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디딘 건 그냥 걸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기로 한 첫 번째 결심이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어도 다시 걸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조금씩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회 운동장 한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정순아, 잘했어. 그리고 다음 운동회 때도 한 바퀴쯤은 더 걸어보자.